안녕하십니까, 이준수입니다. 수익성과 안정성의 밸런스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투자할 때 첫째, 적정 수준의 위험자산 투자 비중 설정, 둘째,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으로 투자해야 함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리밸런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시는 경기 흐름에 연동되어 움직입니다. 또한 경기는 사이클이 있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움직입니다. 그래서 증시 역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됩니다. 증시가 상승할 때는 위험자산 투자에서 수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증시가 하락하면 위험자산 투자에서 손실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수익은 조금씩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손실은 어느 한순간에 크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큰 손실을 다 떠안게 된다면 몇 년에 걸쳐서 쌓아온 수익이 상당 부분 날아가고 다시 몇 년에 걸쳐서 원상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투자의 시간이 수익을 버는 창조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큰 손실을 입게 되면 창조가 아닌 복구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장기 투자 힘이 약해져서 투자를 오래 지속하기 힘들어집니다. 네,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큰 손실을 피해야 합니다.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설정해야 하고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투자가 시작된 이후 증시의 큰 하락을 피할 수 있는 사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익성과 안정성의 밸런스를 맞춘 균형감 있는 투자를 했다면 수익은 시간이 벌어다 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투자 손실을 줄이는 것입니다. 투자 손실을 줄여야만 투자의 시간이 수익을 버는 창조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증시 하락 국면에서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 투자 비중을 늘리면 됩니다. 말은 너무 간단하지만 현실에서의 적용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증시가 하락 전환될 때 이 하락이 추세적인 하락인지 아니면 단기 조정에 불과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증시의 하락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고점 대비 약 15% 이하로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스몰샥, 고점 대비 약 25% 하락 후 반등하는 미들샥, 그리고 고점 대비 약 50% 이상 하락하는 빅샷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스몰샥은 발생 빈도가 높지만 미들샷과 빅샷은 발생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미국 S&P 500 주가 지수를 살펴보면 가장 가까운 미들샷은 2011년 8월이었고 가장 가까운 빅샷은 2008년이었습니다. 한국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최근의 미들샷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였고 그 이전에는 2011년 8월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빅샷은 2008년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스몰샥은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증시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수준까지 하락하고 나서야 뒤늦게 주식 비중을 줄이고 반등한 이후에 매도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서 재매수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얻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전체 자산의 50에서 70%로 설정했고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으로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주식에 분산 투자하면서 핫한 자산에 제한적으로 베팅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만약 달러 원 환율 환노출로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면 달러 원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이익이 더해져서 수익률 하락은 더욱 완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포트폴리오 투자 구조를 갖췄다면 스몰샥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장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초과하기 전까지는
그냥 견뎌내다가 마이너스 15%를 초과해서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기존 주식 비중을 약 30%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증시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를 초과하기 시작한다면 미들샷을 넘어 빅샷으로 넘어간다고 판단하여 다시 기존 주식 비중을 30%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주식 최대 투자 비중이 50%였다면 1단계에서 35%로 낮추고 2단계에서 25%로 낮추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식 비중을 완전히 0%로 낮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시 하락이 어디서 끝날지 모르고 통상적으로 저점 기록 후 빠르게 반등하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완전히 비우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최대 투자 비중 대비 절반 정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후적으로 단계별로 대응하더라도 주식 하락의 충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주식 투자 최대 비중이 50%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했다면 위험자산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은 약 마이너스 12에서 15% 정도로 그쳤을 것입니다. 여기에 채권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이 더해져서 전체 자산의 기준 손실은 약 마이너스 10% 정도로 그쳤을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끔찍한 상황에서 마이너스 10% 정도의 손실로 방어할 수 있다면 완전 대성공입니다. 이 정도의 작은 손실은 2009년 반등으로 짧은 시간 안에 모두 만회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위험자산 투자에서 글로벌 주식형 펀드 중심의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으로 투자하고 있다면 증시의 기준자대는 당연히 MSCI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 즉 전 세계 주가 지수가 되어야 합니다. 코어 전략에서 추정하는 시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수준의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설정하고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으로 투자하면서 장기적 관점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가끔씩 리밸런싱 할 수 있다면 큰 손실을 피하면서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해야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꼭 유념하셔서 투자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